버텨온 시간은 전부 내 힘이었다. 당신의 풍경을 위하여. 외로운 어른이 무표정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만큼 쓸쓸한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쓸쓸한 걸까요? 아니요. 제가 고독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다들 몇 가지의 비밀을 숨기고 삽니다. 혼자 울기도 울 테고 뭐든 다 괜찮다며 눈웃음을 짓는 것도 진짜 같아서 이제 분간이 한가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부서지는 자존감, 사라지는 여유, 매정한 사람, 의미 없는 욕심, 인간의 이기심,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는 현실에 당신과 나는 제 역할을 다하며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만들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지만 저라고 아픈 게 없을까요? 분노, 질투, 박탈감, 후회, 정신적 탈진 등 온갖 감정을 다 누비며 살았으니 당신의 지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질감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걸 잘 알기에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죠. 가끔은 이런 상상을 합니다. 기계로 가득 찬 거대 도시 뒤편, 아주 깊은 골목에 허름한 술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아주 낭만적인 곳이죠. 도시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엄마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이곳에 찾아와 위로를 받아요. 제가 만드는 핑거푸드는 맛이 일품이고 무엇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온전히 쉴 수 있거든요. 독자님, 저는요, 그런 안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뭐가 되었든 제게 오는 사람만큼은 두 팔 벌려 환대하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이랑은 잘 돼가냐고, 어머님은 건강하시냐고,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삶의 빈틈을 채워나가고 싶습니다. 멀리 있을 때 종종 생각나고 인간미도 풀풀 나며 유머도 한 꼬집 가진 중후한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좋은 사람보단 그런 인간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거나 누군가의 삶을 바꾸려고 펜을 잡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당신이 제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리는 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서로를 헐뜯지 말고 동료가 되어야죠.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해야 해요. 누가 먼저 떠난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오롯이 축복만 해주는 것. 그것이 독자님과 저 사이의 우정이라 생각했어요. 이것은 철없는 제 제안입니다. 이 책은 저의 낡은 가게이고 독자님은 여기 오신 손님이에요. 빌딩 숲에 숨이 컥컥 막혀올 때, 불안에 오한이 서러울 때 여기로 찾아오세요.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를 만들어 드릴게요. 상실을 겪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여기로 찾아오세요. 말하기 어색하면 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잔잔한 우정을 쌓아가 보아요. 그러다 보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고되어도 인생은 아름답다는 걸. 그제야 삶의 풍경이 보일 겁니다. 찬란하고 눈이 부실 테죠. 그러니까 인생은 좋은 겁니다. 우린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미덥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걱정은 전부 사라지고 틀림없이 행복해질 거라고. 우린 행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편히 쉬다가 가세요. 내 마음이 가난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 친구가 던진 농담에 미간을 찌푸리고 내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기만 해도 짜증이 솟구친다. 마음이 가난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마음의 빈곤은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와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 만사가 짜증난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분이 터져 울음을 쏟아내기도, 애꿎은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왜 이럴까?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잘하고 있는데도 혼자 시간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모나 보이고 진심을 다했음에도 한없이 부족한 것 같을 때, 내 안의 천사와 악마가 있다면 악마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만 상태에서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에게 침을 튀기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 때로는 엉망인 내 상태를 들킬까봐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나 요즘 엄청 좋아. 저번 주말에는 뭐 했어? 예전에 말한 건 괜찮고? 괜찮지 않은 내가 묻는 안부는 가림막에 불과하다. 이 부정을 절대 전염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면서도 아등바등 사는 나를 누가 좀 알아봐주고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모순에 모순이 더해져 망가진 감정 상태가 무르익으면 내가 경멸스러워 코가 시릴 정도다. 그때 알았다. 예민함의 끝에 도달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구나. 너무 나약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아무렇지 않은 척 점심을 먹고 일하다 허공을 응시하면 빨리 감기를 하듯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다 책상에 있는 노트에서 예전에 적어놓은 한 명언을 발견한다. 예민한 마음은 상처받기 쉬우나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기도 하다. 손이 닿는 대로 자국이 남은 것 같은 물렁한 나는 나약한 동시에 가장 감성적이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넉넉한 돈인가? 안정된 사랑인가? 아주 긴 휴식인가?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 답답한 건 여전하다. 인류애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더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뒷차가 빵빵거려도 라디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짜증 대신 상냥함을 보였다. 가난했던 내 마음이 어떻게 다시 부를 이루었는지 어느 날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도망치지 않고 살았으니 가여운 내게 신이 선물을 주신 게 아닐까? 인생이 아무리 롤러코스터라고 해도 가끔은 심해까지 내려가는 내가 두렵다. 하지만 그냥 살아만 내어도 다시 올라오는 게 인생이니 하루를 충실히 보내기만 해도 다시 궤도를 찾을 수 있다. 어쩌면 마음의 가난은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마음에 부도 없는 것이니 인생사 공술의 공수거가 아닐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니 지나치게 탐하지 말고 내 사람들에게 친절해 보이자. 마음을 비우니 그제야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비울수록 채워진다는 뜻이 이런 것이구나. 앙상한 가지만 무성했던 마음이 비로소 숲이 된 기분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처럼 날이 따스워지면 내 마음은 파릇한 잎사귀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니 내 예민함도 불행도 슬픔도 머지않아 사라진다. 구제불능 같았던 삶이 어쩐지 사랑스러워지는 느낌이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니 그제야 공기가 맑다. 멀쩡했던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면 당신은 지친 상태다. 그 사람이 미울 리 없는데 자꾸 날이 서면 당신은 나약해진 상태다. 고요한 곳에서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가볍게 목을 축여라. 편안한 곳에 앉아 부풀어 오르는 폐를 느끼며 호흡하는 거다. 자연이라면 더 좋다. 인간이 아닌 무해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정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내가 뱉은 말을 후회하자. 모두가 그대로였다. 당신만 아주 잠시 변했을 뿐. 사소하다고 미루지 말길.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잃어버린 궤도를 가장 찾기 쉬운 방법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다. 하려고 했던 운동, 옷 정리, 창문 열고 청소기 밀기, 읽고 싶었던 책 프롤로그를 읽거나 재료를 꺼내 요리를 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 등 하나라도 나를 위한 일을 하면 우울이 말끔히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치면 쉬고 싶다고 말해라. 열심히 산 당신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문제는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랐다는 거다. 머릿속으로는 내가 어떤 감정인지 너무나 잘 알면서 막상 그걸 꺼내는 게 힘들었다. 분명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말이다. 깨지 말아야 할 금기처럼 힘들다는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근데 나는 영웅이 아니지 않은가. 힘들다고 하니 따뜻한 위로가 다가왔고 스스로에게 제대로 된 휴식을 줄 수 있었다. 잘 살고 싶어 아등바등하지만 결국은 행복해야 하지 않은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삶을 이루는 것은 대개 습관인데 이 습관이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매일 15분 통기타를 치는 것, 퇴근길에 하늘을 보는 일, 다음 날 입을 옷을 고르고 좋아하는 요리를 하는 것, 애정하는 감독의 영화를 보는 일은 무미건조한 일상에 담비 같은 기쁨을 준다. 큰 행복이라고 여운이 오래가는 게 아님을 기억하자. 흘러가는 24시간 속에 작은 행복을 곳곳에 놓아두면 우린 분명 웃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